우린 이재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네,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 뭐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나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대변인님이 오늘 푸실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대변인님의 그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이제 선거 기간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네, 하나씩 풀어야 돼.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픽스에서 좀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출연자분들하고 첫 번째로 이재명 얼마나 잘 아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 정계한 대표님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사전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네. 또 대화를 해본 적도 없지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정도의 이미지로 와 닿느냐 이제 이런 것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것,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만큼은 이재명이 정말 그런 지도자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두 가지의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분이 어떤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인지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여전히 두 가지 얼굴이다. 나는 압도적으로 이분이 국가 경영을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 아, 나에게 지금 느껴지는 이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으로 대중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더 깊이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최종적으로 대중들에게 확인한 상황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대선을 제대로 치루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면서 이들을 설득시킬 논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정계한 대표님이 예. 보수적인 시각 또 일반 평균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두 가지 얼굴로 이제 보인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얼굴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국힘에 비해서 월등히 국가 경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명확한데 그러나 대중에게 이제 우리가 인지되고 있는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이제 모습은 여전히 저분 성질 좀 한성질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보복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제 악마와 프레임의 네. 뭔가 흔적들이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극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인재 영입한 네, 인재 네. 영입 인사죠. 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의 감정, 저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성남 시장 할 때 와 되게 똑똑하고 되게 일 잘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했던 얘기가 성남 이사 가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대표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소문 낸 거야. 이러면서 야 우리 성남 이사 가자. 요거를 좀 붐을 일으키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붐에 제가 그냥 올라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끼리 성남 너무 좋아 보여. 우리 성남 이사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재명이 아주 악독하고 뭐 나쁘고 이런 이미지가 막 씌워지더라고요. 독한 사람, 그 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복수하고 이럴 것 같은 사람. 제가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막 생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서 아,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암살 기도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받고 이런 거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이제 같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짠한 마음. 짠한 마음. 맞아요. 예. 거기까지가 지금 일 진짜 잘할 것 같다. 이거 플러스 짠한 마음. 네. 이 사람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 네. 예, 거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팬심이죠. 우리 조성은 작가님은 아니 조성은 작가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좀 대척점에도 계셨었고 네. 또 대선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셨어요. 저희는 막 우리 조성은 작가님이 그때 활발하게 활동할 때 막 캠프에서 박수 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잘 아는데요. 유일하게 못 만나 뵀던 분은 그 이재명 대표입니다.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웬만한 유명한 사람 다 잘 아실 건데 저는 한 번도 스쳐서라도 못 만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뭐 제 선거를 이제 이 선거 기간에 대선 때 제가 주로 그 중앙선대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천심사위원회를 했었고 뭐 최고위원회를 했었고 이런 이제 그거를 사실 공익신고자 그다음에 이제 고발사주 사건으로 저번 이제 대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뭐 국정원과 뭐 공작을 했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정치 공작을 했네 하면서 워낙 그 프레임에 제가 말려들지 않으려고 민주당과 오히려 더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제가 스스로 고립을 하고 이재명과는 요만큼도 왜 털끝 하나도 안 마주치려고 제가 스스로 조심을 했어서 사실은 그 굉장히 가까운 듯 먼 듯 한편인 듯 먼 듯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있었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을 하면서 그때 그 대장동 사건을 그 이낙연 캠프에서 들고 나오는 바람에 고발사주 사건이 실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죠. 예, 예. 그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민주당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발사주 사건에 관심이 슬슬 빠지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막 고발사주 사건 때 제가 약간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뭐 약간 속상했던 거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고 그 우리는 대장동만 신경 쓰면 돼. 맞아요. 그런 약간 분위기가 그런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 검찰 개혁 한다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 검찰 사실 고발 사주 사건이 대검찰청의 총선 개입 사건인데 이것을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건 되게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 4년을 제가 그 가장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의 싸움을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넘어오면서 이재명에 대한 그 어떤 인물이 제가 참 함부로 지지를 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중립병. 중립병. 나는 속 시원하게 누군가를 지지 의사를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해서도 이재명을 찍어야 돼. 저번 대선 때는. 왜? 윤석열이 되면 안 되니까. 라는 이유였고 한 번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저희 개인 방송에서도 이제는 이재명을 온전하게 지지를 할 수 있다. 왜? 하면서 제가 막 그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마감이 됐다고 당일날 마감됐다고 했는데 후원금. 후원금. 네. 제가 소액 후원자로 아이고, 처음 해봤어요 그거를.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어서 더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